자, 그 다음에 저 주요 이슈 내용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투자은행 미국 연준 11월 테이퍼링 시작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8월에 해야 된다, 9월에 해야 된다, 11월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죠?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이퍼링 합니다. 그러면 할 때 빠지겠네, 이게 아니라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잘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 풀뿌리에, 이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듯이 탁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죠?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테이퍼링 이슈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테이퍼링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율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소원님, 전은경님 고맙습니다. 자, 장중에 11개월 만에 1180원. 요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가 좀 마음이 불편하신지 많이 안 오시네요. 지금 이 시각에 참여하셔서 마음이 그렇게 힘드신데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손해난 거 다 회복하고 결론적으로 수익을 크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힘들 때 마음을 다독거려야 되거든. 그때 막 힘들다고 막 그냥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뻗어버리면은, 아니면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뒤로 나자빠져 버리면은 결국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진짜 냉정하게 이렇게 좋을 때 좋은 걸 받아들이고 안 좋을 때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맞습니다. 냅냅 힘내자, 힘내시면 됩니다. 예, 힘내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장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챙기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이렇게 챙기는 게 정답인 거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진성이 이제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릿고개가 잘 넘어가면은 또 좋은 시절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이 파란 계좌에 지금 이 공포가 대박이다님이, 보리님이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제 파란 계좌. 이 파란 계좌를 빨간 계좌로 바꾸시려고 하면은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게, 종목 수를 줄이시면서, 종목 수를요, 진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개 미만으로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면서, 그럼 단번에 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까? 아니죠. 좀 기다렸다가 이익 나면은 종목 하나 줄이고, 이익 나면은 종목 하나 줄이고,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많아 버리면은 대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럴 때 종목을 다 팔아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종목 수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선택과 집중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가는데, 통상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종목을 8개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이론상으로 10개. 그러면 종목당 최대 8개인데, 좀 시장 좋을 때는 종목을요, 종목당 비중을 한 20%까지 투자를 해요. 20에서 30%까지 투자를 해요. 예, 30%까지.
트레이딩을 하려면 한 30% 투자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 종목 가지고 며칠 스윙으로 갔다가 뭐 당일날 수익 나면 좋고, 그리고 3, 4일 만에 수익이 안 나면은 수익이 나면 또 정리하면 좋고. 근데 계속 4, 5일 정도 뭐 마이너스 5%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손절을 해버려요, 그냥. 예, 그렇게 해야 새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쌓아 놓으시면은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뭐 오늘 매수했는데 손실이 5%, 6%, 7% 나면은 손절을 해야 돼요. 예,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70개예요? 70개. 10개도 안 되는데 왜 이리 어렵나? 그렇죠. 계좌 10종목도 안 되는데 왜 이리 어렵나, 그런 거는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과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응을 10종목이 안 되신 분들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럼 10종목이 안 돼도요, 차은정님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이제 플러스 종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정리하면서 대신에 종목을 살 때는 언제쯤 내가 정 안 되면 손절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이렇게 짜투리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멘트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비중이 5년 만에 30%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참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발을 자꾸 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 불안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피 급락에 대해서 각 증권사에서 좀 얼굴이 알려진 리서치 센터장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당분간 투자 심리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지수하단은 3,000포인트를 열어둬야 한다. 반도체 쇼크, 한국 증시 어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라는 것 뿐이고요. 이들도 후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예, 이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밴드가 3,000에서 3,550.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옛날에 지금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보다 그 연령대가 높으신 또 이렇게 구독자님, 투자자님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1000포인트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0포인트 시대에 과연 올까? 퀘스천 마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2000포인트 시대가 벌써 3000포인트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주식해서 막 망하고, 뭐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이런 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투기다 이러면서 결국은 600포인트대 1000포인트 시대에서 3000포인트 시대로 온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그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기업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주식이 상승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건 한번 생각하고 좀 시계를 좀 길게 한번 잡아보세요. 길게.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번 달에 이제 사고 판 종목들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쭉 한번 봤는데요. 네, 뭐 이거 후행적이에요. 후행적인데 한번 볼게요. 자, 국민연금 8월 지분 변동 종목 해서 보면은 지분 증가가 된 게 한세실업이 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고, 나머지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나 동아 ST, 포스코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도 줄었다. 볼게요. 근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 2분기 한세실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5억 적자에서 170억 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 64.9% 증가한 1,070억 원의 영업이익이 된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 뭐냐면은 역시 영원한 투자 지표죠. 영원한 투자 지표가 뭐죠?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이 주가가 가격이 싸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 다 올라왔어요. 그거를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핫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참 대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밑에서 더 사면 돼요. 사면 되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구나라는 시사점을 이 국민연금 8월 지분 변동 종목 현황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역시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변동성이 다소 수익이 단번에 안 난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디램의 고점 논란, PC용에 의해서 서버 디램 먹구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서버 출하량이 3분기 정점, 4분기 증가세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SK 하이닉스가 내용을 얘기한 걸 또 이렇게 기사를 또 살펴보면은, 내년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올해 서버용 디램 가격이 3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5에서 10% 오르겠지만은 4분기에는 추가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용 디램 고정 가격 거래가 이렇게 조금씩 2020년 1월 달부터 쭉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약화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좀 뭔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기사거리가 없나 좀 찾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표시를 해놨나요? 한번 볼게요. 네. 다른 쪽에 표시를 해놨나봐요. 좀 찾아볼게요. 네, 제가 그거는 링크를 안 해놨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얘기한 것은 내년에도 디램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 의견이 분분한 건데 그래도 좀 위안이 좀 조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좀 보고요. 10시 32분입니다. 예, 32분이고요. 지금 현재 쭉 한번 볼게요. 중간에 좀 섞어가면서 할게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제가 원래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상담을 직접적으로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냥 댓글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쭉 보고 제가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상담을 좀 드려볼게요. 적자만 하던 기업이 우리 근절님께서 적자만 하던 기업이 별도 재무제표만 흑자 전환하면 흑자 전환이 약간 흑자 전환이라고 약간 볼 수 있나요? 별도 재무제표로 보시면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흑자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당 기업이 단일 기업인 경우에는 뭐 자회사도 없고 뭐 단일 기업인 경우에는 별도 개별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근데 계열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별도 개별 재무제표만 흑자가 됐다 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포가 대박이님께서 2차전지 소재주 종목 같이 해야 하는데 깜빡 까먹었어요. 네. 뭐 다음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팁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늘 맞지는 않아요. 늘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불확실한 시장에서
100%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뭐 팁은 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당장에 그게 작용할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또 올라옵니다. 네, 잘 올라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제가 댓글에 보니까 공부를 해야죠. 예, 보시면 되고 멘탈 관리. 자,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공부도 공부지만은 제가 자료 준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제가 오늘은 좀 보시기 편하도록 특징주를 코스닥, 그죠? 코스피 그리고 테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올려드렸어요. 엊그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 특징주에서 쭉 이렇게 그냥 일괄되게 쭉 올려드렸는데 오늘 보시기 편하도록 딱딱딱딱 나눠드렸어요. 예, 그래서 바쁘셔가지고 다는 시황적인 측면을 다 못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무료방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종가 후에 제가 특징 종목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예, 종가 후에 오늘도 보면은 증시 요약해서 특징주 코스닥, 특징주 코스피 그리고 또 종목 이렇게 좀 아까 좀 이따 보겠지만은 특징 테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종목을 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볼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이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OLED 업종이 상당히 좀 주목이 돼요. OLED. 그 OLED 업종.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에 3조 3천억 원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 OLED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OLED 업종 요 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한 종목이 있는데요, 좀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예, 제가 좀 크게 운영하는 계좌에서도 해당 종목을 한 종목 정도 들고 있는데 좀 많이 내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추후에 더 살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손실이 좀 가져가는 계좌가 이제 좀 첫 번째 유행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되겠어요, 제가. 예. 그래도 그 종목은 추후에 좀 더 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PBR 1배가 안 돼, 그게. 예, 괜찮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는 트레이딩 괜찮았어요. 잘 벌었는데 오늘은 좀 이번 주 첫날인데 좀 타격이 좀 커요. 예, 그것도 열심히 벌어야죠. 지난주 번 거에 한 3분의 1은 날린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요. 또 뭐 벌어야죠. 뭐. 예, 화이팅!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일 주요 일정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배당금 줍니다. 예, 주가 빠져도요, 배당금 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 주는 회사는요 안 망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배당금 주는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더 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하도 삼성전자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삼성전자 갖고 있진 않아요. 예. 근데 이 추세가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젠가는 흐름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포인트가 어딘 줄 몰라요. 그 포인트가 어딘 줄 모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뭐 만약에 요 정도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 정도까지 빠지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7만원 뭐 미만, 6만 9천원 미만으로 빠진 경우 있으면 그거는 진짜 적극 고려해야 돼요. 예. 그때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사서 모으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전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팔아서 삼전 우선주로 이사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쨌건 삼성전자 가지고 손해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이런 거 가지고 손해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배당금을 줍니다. 이 배당금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망하지 않습니다.